네, 여러분, 페이스리프트 그랜저입니다. 일단 이 기어노브. 네. 그러니까 제가 요 페이스리프트 바로 전 그랜저, 그 로보캅 그랜저 처음 나왔을 때도 리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 아이오닉 5 때 이미 칭찬을 좀 많이 했던 그 위치에 들어가 있는 컬럼식 기어노브인데, 앞으로 갈 때 앞으로, 뒤로 후진할 때는 뒤로 꺾으면 되는 직관적이죠. 사실 얘보다 더 편한 거는 이제 벤츠에서 사용하는 컬럼식 기어노브입니다. 벤츠 컬럼식 기어노브는 딱 요 자리에 들어가 있죠. 요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직진, 그리고 이렇게 하면 후진. 그래서 그냥 위아래로 딸깍딸깍 치는 게 좁은 데서 앞뒤로 주차할 때 넣었다 뺐다 할 때도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그냥 아침에 출발할 때도 차에 타서 그냥 딱깍 누르면 끝이거든. 얘만 하더라도 어쨌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이 떨어지잖아요. 물론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끝나니까 얘도 더 편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정답을 이 경쟁사가 먼저 맞춰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수긍하고, 그래 그게 답이었어 라는 거를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하고 결국 자기도 그걸 적용할 때까지, 그게 자존심의 문제인 것 뿐이지 정답은 결국 정해져 있다. 결국 이렇게 답으로 가게 되어 있다. 현대차 이 그랜저의 기어노브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여기 버튼 타입도 만들어, 그리고 이 컬럼 아래쪽에다가 이 앞으로 가면 드라이브, 뒤로 가면 후진, 이거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 시동 스타트 버튼 붙여가지고 또 오랫동안 썼죠. 하지만 사용자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어차피 컬럼에 붙일 거면 벤츠가 정답을 말해주지 않았냐. 그냥 벤츠 거 쓰면 된다. 테슬라 같은 회사들 한번 보세요. 이미 야 벤츠가 정답인데? 라고 하니까 그냥 처음 차 만들자마자 그냥 바로 벤츠 걸 바로 쓰잖아. 현대도 좀 오래오래 돌아 오기는 했지만 결국에 정답으로 왔다. 기어노브는 여기에 파킹 버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드라이브, 위로 올리면은 후진. 이게 가장 직관적이고, 한 손으로 주차를 할 때나 어쩔 때나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직관적이고 빠른 기어노브 조작을 가능하게 해준다. 지금이라도 와가지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면은, 여기에 달려있는 요 기어노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답지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주행보조장치 시작 활성화 버튼. 지금 현대는 또 주행보조장치 시작 활성화 버튼을 아직도 이 스티어링 휠 위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이렇게 벤츠 타입의 기어노브를 컬럼에다가 딱 박아놓으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아래로 두 번 따닥 하면 주행보조장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꼭 좀 적용을 다음엔 또 이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랜저라는 차가 이제 자동차 본연에 가지고 있는 뭐 이런 4기통 엔진의 이런 느낌이나 뭐 정숙성, 승차감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큰 차이를 모르겠다, 사실 완벽하게 동일한 느낌이 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이따가 그래도 조금 더 풀어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무래도 플레오스겠죠. 그리고 플레오스라고 함은 단지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사이즈가 커졌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커진 디스플레이 안을 어떤 컨텐츠들이 지금 채우고 있고, 이게 커지면서 디지털 클러스터는 어떻게 바뀌었고 HUD 어떻게 바뀌었고, 그 외에 이런 사용자가 자동차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UX 관점에서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만, 난 저 도어 트림에 나는 이거는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이게 절대 이 차의 실내 디자인을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어떤 그 현대차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꼰대 아저씨의 한마디 아니었을까? 그 도어 트림이 좀 심심하지 않나? 뭐 이런 한마디 때문에 좀 클래식한 요즘에 좀 그런 게 좀 잘 먹히지 않나? 이런 한마디 때문에 탄생한 도어 트림이라고 믿고 싶어요. 진짜 이게 뭡니까? 이거는 특이하지도 않고요, 클래식하지도 않고요.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그냥 너무 싼 티가 납니다. 이번에 이 바둑판 디자인들을 되게 여기저기 많이 넣어놨거든요. 이 시트부터 심지어는 발매트까지 이렇게 바둑판이 쫙 이어지고, 그리고 이 위쪽에 올라와서도 이 커다라진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정말 실내 디자인이 정말 너무 많이 이뻐졌다. 물론 이 외관도 완성도가 한층 올라갔지만 실내가 너무 예뻐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 난 문을 열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디자인이 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봐 제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막 설문을 하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만큼은 그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플레오스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의 이런 느낌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디지털 기기들과 관련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줄 평을 하고 시작을 한다면 그래,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은 건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다 입니다. 이제서야 뭔가 이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담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디스플레이가,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차량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쭉 이어야 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강박관념에서 드디어 벗어난 덕분에 이 앞에 디지털 클러스터도 더 이상은 스티어링 휠 안쪽에 우겨 넣어서 다 보이지도 않는데 맨날 잘리는 거 여기다가 강제로 우겨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심플하게 위로 빼서 이제서야 뭔가 좀 그래도 제대로 된 컨텐츠들을 담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플레오스는 여러분 플레오스 맛보기? 시식? 플레오스 모델하우스?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제 설명을 좀 하나씩 드려볼 텐데, 우선은 하드웨어 구성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도 제가 앞에 보고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면,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혹시 뭐가 좀 거슬리는 게 없으십니까? 자, 속도가 HUD에 나오죠. 클러스터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 또 나와요. 그리고 주행보조를 작동하면 주행보조 작동 관련 인디케이터들도 위에도 나오고 아래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또 나와. 이게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일단 하드웨어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옆으로 걷고 있는. 그리고 하드웨어가 많으면 이 많은 하드웨어를 서로 역할 분담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역할 분담이 지금 사실 다 안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모델 S나 X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앞에 계기판이 있고 옆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도는 계기판에만 떠요. 모델 3나 Y처럼 계기판이 없는 모델들은 여기에 속도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돼서 나오기는 하지. 그런데 굳이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있다면 양쪽에 다 띄우지 않는단 말이야. 물론 그랜저도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컨텐츠를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 HUD의 속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이 디지털 클러스터의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만 더 잘 했다면 이 디지털 클러스터를 차라리 더 앞쪽으로 좀 밀어서 사람이 운전할 때 앞을 보고 다시 이 아래를 봤을 때 초점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면서 HUD의 역할을 사실상 얘가 좀 대신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디지털 클러스터도 위로 올려, HUD도 있어, 여기에 이거 또 있어 하니까 오만 가지 정보들이 내 눈앞에서 지금 속도, 뭐 스티어링 휠을 잡았다 안 잡았다 깜빡거리는 이 타이밍도 서로 막 다 다른데 오만 가지 막 너무 똑같은 정보들이 막 다 나오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일단.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HUD는 없애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HUD를 과감하게 없애고 차라리 이 디지털 클러스터를 사이즈를 뭐 좌우로 조금 더 키우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좀 더 안으로 밀어 넣었으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짜임새 있는 구성이 나왔을 것 같다 라는 이제 좀 그런 아쉬운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가장 처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드라이빙 뷰 화면입니다. 지금 요 화면, 이 주행보조 장치가 작동되고 함에 있어서 이 주변에 내 차가 지금 주변 차량들이나 사물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표기해주는 요 UI 화면이 굉장히 좀 아쉬운데, 저는 이제 이게 아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사실상 저는 이거는 우리 현대차는 테슬라에 비해서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주행보조 장치 관련된 성능이 이만큼이나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라는 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지금 보여줘 버리는데, 그런 UI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앞에 차선 어떻게 되어 있죠? 자, 멈춰요. 좀만 어려워지면은 차선 주변에 다 날려요.
방금 아주 짧은 이 한순간만 본다 하더라도 차선이 휘어지고 차로가 막 90도로 꺾이고 하는데 이걸 차가 못 봐요. 지금까지는 못 보나? 보나? 별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딱 보면 보이잖아. 아, 얘가 못 보네. 그래서 테슬라는 이런 공유를 돌아가는데 얘는 공유를 못 돌았구나 라는 게 눈으로 보여버리잖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은 차선을 싹 다 날려버리는 것도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씩 막 그리고 있던 거를 정지하니까 그냥 다 날려버린단 말이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왜 테슬라도 보면 정지해 있을 때 얘가 계속해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차선이 조금씩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뭔가 정차했을 때 차선이 막 움직이고 하는 거에 대한 그게 너무 심하게 움직여가지고 그걸 리스크라고 봤나? 그걸 왜 못 잡았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에다가 가장 운전자의 시야에 가까운 곳에 이 드라이빙 뷰 화면을 넣어 놓고선 정작 이 드라이빙 뷰 화면에 차가 제대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광고하고 있잖아요. 이럴 거면은 저는 아직 하드웨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굳이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먼저 적용을 했었어야 됐나. 지금도 보면 옆에 있는 차들 아무 한 대도 인식 못하고 있고 앞차가 뭐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밟고 하는 게 여기 뭐 표기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보세요. 계속 직진이야. 계속 직진이야. 언제까지 직진이야. 그러다 결국 놔버려. 없애버려. 제가 이건 좀 너무 그래서 테슬라랑 두 대를 똑같이 붙여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가 모델 3 굉장히 오래된 차예요. 보증기한도 거의 지금 끝나가는 프로세서도 굉장히 구형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미국산인데도 FSD가 안 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막 차가 서 있는 곳을 지나가잖아. 그럼 테슬라는 한 대도 놓치지 않고 쫙 다 표기해주는데 얘는 못해. 얘는 막 난리가 나. 주차장에서 돌아다닐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그랜저의 드라이빙 뷰는 지금 현재 버전으로는 굳이 이거를 무리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었나? 굳이 이렇게 먼저 해가지고 야 우리 차는 이거밖에 못 본다 라는 거를 이렇게 시각화해가지고 보여줄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테슬라 같은 차량의 드라이빙 뷰가 필요한 이유는 되게 심플해요. 주행보조 장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이 센서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인지하고 있는지를 운전자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자, 차가 여기 이렇게 지금 인지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행보조 장치 이렇게 갈 겁니다. 이 동선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물차가 있는데 차가 인지하지 못할 걸 대비해서 운전자한테 야, 나 이렇게 보고 있어 라는 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장치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99%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거를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물론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는 아직까지는 시식 같은 거예요. 플레오스 요런 느낌으로 갈 거야 라고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다른 많은 차량들에 분명히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하지만 이 그랜저에서는 뭔가 조금 맨 처음부터 이 플레오스가 들어갈 걸 상정하고 만든 차량의 실내 구조도 아니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그리고 드라이빙 뷰 얘기하면서 보여서 또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드라이빙 뷰 상단에 보면은 RPM 게이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RPM 게이지도 만약에 이제 이게 정말 필요했다면 이거는 클러스터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굳이 여기다가 RPM 게이지를, 심지어 요 끝까지는 이거 갈 일도 없는 게이지를 갖다가 저렇게 한 칸을 꽉 채워가지고 딱 처음에 탔는데 이게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뭔가 되게 깔끔하고 깔쌈한데 뭔가 여기가 딱 지저분해 보이는 거야. 저건 뭐지?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포인트였고요.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이제 아직은 이게 아예 풀 버전에 제대로 된 플레오스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그런 차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시트를 움직이건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건 사이드 미러를 움직이건 뭘 움직이건 개인화로 메모리해서 사용자별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은 전부 다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합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시트를 움직여도 여기에 너 시트 움직였네? 너 여기 윤석로한테 저장할 거야? 이 자세를 지금 새롭게 저장할 거야? 물어보고, 스티어링 휠 컬럼 위치를 움직여도 물어보고, 사이드 미러를 움직여도 여기에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내가 움직일 때마다 여기서 직관적으로 저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 메모리에 다시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자 시트를 움직이면 네 이렇게 자 시트 위치 저장 위치 1로 저장할 거야 뭐 2로 저장할 거야 이제 요게 뜹니다. 그런데 네 스티어링 휠을 네, 뭐 아무리 움직여도 네 그런 메시지가 뜨지 않고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야. 사이드 미러도 내가 네 아무리 움직여도 이 화면에 변경된 사이드 미러 위치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는 뜨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통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티어링 휠이나 사이드 미러 위치를 조절한 다음에는 여기에 또 별도로 메모리 버튼이 살아 있어요. 네, 이 버튼으로 눌러서 네, 저장을 해줘야만 한다는 거. 하지만 뭐 이제 이런 소소한 부분들은 그냥 정보 차원에서만 리뷰를 하는 입장이니까 정보 차원에서만 전달을 드리고, 이제 다음 플레오스 모델이 또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좀 처음부터 차량 바탕을 설계할 때부터 다 염두하고 이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성인식 얘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플레오스에 들어가 있는 이 글레오 AI라고 하는 얘가 성능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단지 말을 알아듣고 실행에 옮기고 어떤 대답을 내뱉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꽤나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저는 놀란 게, 전 이 차가 2열 독립공조가 되는 줄 알고 2열 독립공조를 꺼달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보여드리면 글레오 2열 공조 장치 꺼줘. 2열만 따로 공조를 끄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아서 앞좌석과 2열 공조를 모두 끌게요. 네, 이런 이제 좀 센스 있는 액션까지도 좀 잘 하고요. 글레오 판교역으로 길었네. 판교역 신분당선을 첫 번째 판교역 신분당선을 목적지로 설정할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건 이제 뭐 길 찾을 때, 내비게이션 입력하고 할 때, 이제 이럴 때 또 이제 음성인식을 또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엄청나게 똑똑한 이런 음성인식 성능과 반응 속도와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요즘에 왜 이런 자체 인포테인먼트 UI를 막 엄청 예쁘게 막 만든 자동차들을 보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화면을 너무 정말 거지같이 만들어가지고 진짜 쓰고 싶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화면은 이만한데 요만큼 띄워, 요만큼. 그래서 진짜 쓸맛이 안 났었는데, 이번에 플레오스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도 정말 큰 사이즈로 꽉 차게 화면을 만들어줘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또 칭찬해줄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반응 속도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현대답게 뭐 이런 주행 정보와 관련된 것들 이런 데 가까운 데 띄워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게 또 이제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플레오스 앱 마켓. 이제 이 앱 마켓에 얼마나 이제 이 차 안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앱들이 이제 많이 출시가 돼서 또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대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멜론이라고 해보자고요. 멜론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멜론을 키면 내 휴대폰 멜론이랑 계정이 연동이 안 돼. 그래서 휴대폰에 내 계정에 저장해 놓은 플레이리스트가 여기서는 안 보여. 여기서 듣던 음악이 여기 안 떠. 막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뭐 유튜브 뮤직이 됐든 뭐 멜론이 됐든 스포티파이가 됐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좀 이제 그런 문제 없이 사용 편의성을 최앞단에 놓고 시스템 개발해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자, 그랜저 말씀을 너무 안 드렸나? 그랜저는 이 4기통 듀얼 인젝션 엔진이에요. 근데 전 모델에서도 출시하자마자 말씀을 드렸지만 4기통이라고 해가지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덕에서 초반 순발력도 좋고요, 정속성도 괜찮고, 물론 뭐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 엄청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막 100km에서도 막 시원시원하게 앞차를 막 추월할 수 있는 그런 가속 성능을 내지는 않아요, 얘가. 하지만 그냥 일상 영역에서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추월 상황과 가속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 수준의 출력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괜찮은 정속성과 연비까지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아이들링 시에도 진동이 꽤나 잘 억제되어 있어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은 그렇고요. 뭐 승차감, 이게 그랜저의 승차감이야? 라는 의문은 좀 들지언정.
네, 왜냐하면 조금 굳이 따지자면 스포티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출렁출렁 이제 폭신폭신 막 그러면서도 안정감이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냥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고 그냥 적당한 고속 안정감과 적당한 또 컴포트한 승차감을 그냥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요거 무선 충전 패드 이거 쇼폼으로도 올렸는데 요게 맥세이프 기능이 들어간 툭 튀어나와 있는 무선 충전 패드예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애들 지금 제 폰도 그렇지만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애들 올렸을 때도 딱 이 충전면과 밀착돼 가지고 고속 충전되라고 무선 충전 할 수 있게끔 뜨지도 않고 고정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무선 충전 패드를 만들었는데 너무 굿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여기 위에 PDLC 필름이 들어간 글라스 루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올 수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일반 파노라마 썬루프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재미는 있는데 그래도 썬루프가 이왕 있는 거 열리기도 하면 좋고 무엇보다도 선블라인드가 있어야 내가 열을 딱 막고 싶을 때 확실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현대차가 이제 플레오스를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네,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플레오스를 현대차가 이제 출시를 하고 시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반이라고. 네. 저는 충분히 축하할 만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플레오스가 들어갈 걸 염두하고 이제 만든 차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이 다음에 나올 제대로 플레오스가 들어갈 이제 신차들부터는 여기서 이제 잘 또 많은 정보들을 소비자들로부터 얻으셔가지고 이제 전 세계 정말 어떤 자동차 브랜드와 테슬라와 뭐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야 우리 소프트웨어 UI UX 안 꿀려 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